건축이란 게 제 감각대로 디자인하고 공학적으로 실현시킨다는 게 매력적이어서 건축학과를 진학하게 됐는데, 수원대학교 건축학과가 그런 공학적인 실현을 위한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선도 있고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3D 프린터도 쓸 수 있어서 수원대학교 건축학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건축학과 과 특성상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기들과 친구들과 같이 과제를 하면서 더욱 돈독해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건축학 전공은 양질의 삶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및 건축 설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건축 설계와 연관된 구조역학, 건축 시공, 환경 및 설비 분야 등의 공학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전공 과목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과정에서는 건축 설계 실습을 중심으로 공학 기초, 건축 이론, 3D 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고학년 과정에서는 학생의 진로 설정에 따라서 건축 디자인, 건축 환경 및 설비, 건축 구조 및 재료, 건축 시공, 도시계획, 인테리어 등 분야별 심화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별 또는 팀별로 실제 사이트에 직접 건축물을 설계해보는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은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팀원들과 함께 건축적 해결 방안을 찾는 창의력과 소통 능력을 골고루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 재료와 구조를 맡고 있는 이보연 교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건축 구조 과목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건축 구조 이야기 과목에서는 구조의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과목이고요. 건축 구조 역학이랑 구조 해석 과목에서는 역학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골 구조에서는 또 건축 구조 설계 과목에서는 이제 모두 건축 구조의 설계를 배우는데요. 이제 각 부재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때 얼만큼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그 건축과의 과목들은 아마 디자인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을 건데요. 제가 강의하는 구조 과목들에서는 아름다움보다는 이 건물들, 구조물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힘의 흐름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무너지지 않고 이 건물의 생애 주기 동안 안전하게 버텨줄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던, 구조를 하던, 뭐 환경이던, 뭐 어떤 분야를 가든지 간에 구조 과목은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들어 놓아야 할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원대학교에 오게 되면 구조 과목에서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권경남 교수입니다. 저희 건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 궁금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딱 바로 떠오르듯이 건축은 건축물, 건물에 관련된 전공을 하는 학과입니다. 건축은 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부 전공들이 모여서 한 건물이 탄생하는데요. 우선은 첫 단계인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그것을 잘 지어지도록 시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게 잘 지어지니 감독하는 감리, 끝나고 나서도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쪽에 대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친환경, 기계, 설계, 구조, 토목, 조경 많은 분야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전공입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이 지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의 3요소는 건축의 아름다움, 미적인 기능, 그 다음에 편리한 기능, 그 다음 안전한 기능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건축은 설계 단계에서 그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시공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은 하나의 또 문화이기도 하고 예술이기 때문에 외관에서 봤을 때도 조형미가 있어서 아름다운 건축을 디자인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와서도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실내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능을 서포트할 수 있는 편리함, 동선, 실 구성, 배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곤 하지요.
그래서 저희 건축학과 설계 과목에서는 그런 모든 전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실기를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저희 학과는 설계가 메인 과목으로서 6학점으로 매 학기마다 설계 실습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건축 설계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존재하는 땅 주소를 가지고 대지 위에 어떤 조건의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는 각자의 자기의 컨셉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먼저 그거에 맞게끔 주어지는 과제에 맞게 진도에 맞게 과제를 해오면 그 수업 시간에는 그 과제를 발표하고 교수님께서 1대1 수업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특별한 크리틱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학과 설계 수업은 1대1 수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뭘 더 배워야 되는지 그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 작품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면서 초기에 아이디어를 잡는 거 배치 설계, 그다음 평면, 단면, 인면 설계부터 그다음 메스라고 해서 외관의 형태, 그다음 재료 계획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기 동안 완성된 작품을 실습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건축의 설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기 위한 기술도 실습을 통해서 그때그때 적용하면서 동시에 배웁니다. 예를 들면은 3D 모델링, 그 다음에 렌더링, 그 다음 애니메이션, 일단 판넬 작업, PPT 작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나 그 건축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을지 그걸 실습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이라는 거는 개인 학습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잘하는 거를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보완하고 상호 서로 배우는 동료들에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할 수 있는 자질을 학교 때부터 저희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과의 자랑거리는 진로 진출 분야가 상당히 넓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설계, 시공, 인테리어, 설비, 환경, 구조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신입생들이 자기는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서 들어왔을 때 공부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과의 장점이자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건축전은 건축학과 4학년의 졸업설계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입니다. 4학년 1학기 건축설계 수업에서 개인이나 2인 1조로 졸업설계를 진행하고 4학년 2학기 건축전에서 졸업설계를 전시하게 됩니다. 졸업 전시회에는 프로젝트의 컨셉이나 도면 등 작품을 설명하는 건축 패널과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모형을 전시합니다. 이전에는 학교의 건물을 대관해서 작품을 전시했지만 2020년도부터는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시회의 전시물은 건축학과가 아니더라도 참관이 가능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배운 것과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힘들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만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과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누구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학과 학생이나 지인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기에 선배님들의 힘든 설계 작업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성취감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건축전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든 작품을 보고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된 건축물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리 가인 실장 유상입니다. 저희 동아리 가인은 꾸준한 작업실 모임을 통해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은 현재 50명 정도의 많은 동아리원이 있어 다방면에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클락이라는 작업실의 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저희 클락은 선후배들끼리 같이 공부도 하고 친분도 쌓는 그런 학과 동아리 같은 작업실입니다. 신입생분들이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전 활동을 같이 하는 작업실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재밌게 활동을 하는 작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에스파스 동아리에서 실정을 맡고 있는 조성찬입니다.
건축학과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신입생들은 처음에 접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선후배 간의 교류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좀 더 신입생들에게 건축학과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어서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곳은 전산 실습실인 202호입니다. 이곳에서는 캐드캠, 컴퓨터 활용, 건축 디지털 표현, BIM과 같은 디지털 모델링 및 표현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입니다. 약 50대의 실습용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설계실인 203호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축 설계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건축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다양한 실습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좌석과 책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학과 사무실입니다.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정면으로 위치해 있고 학과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조교 1명과 장학조교 1명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건축학 관련 도서 약 1000여 권과 수업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노트북 등이 구비되어 있고 교수님들 간의 회의나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간단한 면담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생 우인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안전진단 회사에서 건축물 구조 안전성 및 매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막 뭐를 만드는 거를 좀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대학교를 무슨 과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수학과도 있고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뭐 이런 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건축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막연한 꿈인데 하나가 제 집은 제가 지어서 살고 싶다, 좀 시골 같은 데서 내려가서 집 짓고 살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막연한 꿈 때문에 또 건축 쪽으로 더 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직업의 만족도는 사실 보통 정도입니다. 지금 입사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함을 깨닫고 있고, 또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건축 구조나 매진 쪽도 공부할 게 조금 있기도 하고,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좀 까다로워지는 매진법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보통이지만 미래에는 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현대건설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건축 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설계, 시공, 구조, 설비, 친환경 등 많은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이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고 공모전과 동아리에서 재밌는 활동을 하고 수상을 한 것이 가장 뿌듯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선배들이나 교수님들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진로 등과 같은 문제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많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초봉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건축 시공직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건축을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축이 인간의 삶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만 집중해서는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없게 되죠. 건축은 인체공학, 환경 및 설비공학, 구조기술 등 관련 분야 외에도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학문 분야, 심지어 예술 분야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학의 특성은 전문성과 함께 학제 간의 소통 능력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한 건축가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기술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대 사회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창의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건축가는 이러한 요구에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건축학 전공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 사고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건축의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건축의 실현을 위해 인간과 삶, 도시, 건축, 환경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인간과 삶, 도시, 건축, 환경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 능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 양성, 동시에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 능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 양성. 수원대학교 건축학 전공 파이팅! 파이팅!